자, 이어서 자원매당 관련된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뭐 자율적 생각 같은 거 할 때 이 정도의 문제는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사실 문제는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고. 이걸 만약에 어렵게 된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건데 그렇게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문제를 풀기 쉽게끔 이렇게 뭐 이렇게 좀 조절해서 낸 거니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좀 접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먼저 생각을 하고, 자, 문제를 보니까 뒤에 보면 문제 풀이가 나와 있는데 문제 풀이를 보지 말고 이제 저랑 같이 한번 먼저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래서 공정표의 근거로 아래 물음을 답하라. 그래서 가로 속에 있는 거는 우리가 공정표가 있고, 그리고 9일, 뭐 18일, 다행히도 지금 뭐 9일, 18일이겠지만 결국에는 9의 배수라서 9의 배수예요. 9, 28, 9, 28, 36, 4, 54, 9의 배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1, 2, 3, 4, 1, 1, 하루 이틀, 뭐 5일, 이틀, 뭐 이런 거랑 똑같은 개념이죠. 자, 어쨌든 그렇게 표현이 돼 있고, 좀 쉽지, 어렵지 않게 지금 내려고 이렇게 지금 문제를 짜 맞춰 낸 거예요. 자, 문제가 요구하는 내용은, 자, 각 작업의 EST에 따라서 실시할 경우에 피크 타임, 가장 많이 들어오는 일일 최대 수용인원이 몇 명이냐, 피크 시점에 얼마만큼의 자원이 투입되는 거를 파악하고 싶은 거고, 또 LST, 늦은 시간 작업을 통해서도 그때 했을 때도 일일에 최대 들어오는 인원이 몇 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확인해라 그런 내용이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만약에 자원 분배를 했을 때 일일 최대 분배는 뭐 이게 몇 명이라 한다면, 뭐 여기 예를 들어서 뭐 한 10명이라 한다면 뭐 얼마큼 줄일 수 있느냐, 일일 최대 수용료를. 자, 그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보면, 자, 9의 배수로 있어가지고 지금 보면은 이제 우리가 그 산적도를 먼저 만들어야 돼요. 산적도랑 이제 균배도를 우리가 이제 통해서, 자, 이런 문제를 이제 답을 해야 되는데 어렵진 않죠. 먼저 보니까 이제 Q가 CP예요. 제가 칼라를 정해놨으니까 좀 쉽게 좀 여러분 이해하기 좀 쉽게 되실 텐데, 자, 먼저 CP를 먼저 봐야겠죠. CP는 3일이에요. 3일이 아니라 3명이에요. 3명. 가로가 3명. CP는 뭐 작업 소요 일이 뭐 LST, ST가 관계없죠. 무조건 진행을 해야 되니까 요거를 이제 산적도를 그려보면, 자, 동시에 들어오는 게 3명씩 54일 동안 꾸준히 들어온다는 얘기죠. 결국은 이 얘기는. 그러면은 54일차 여기 해당되죠. 여기 인원이 3명이니까 요거 직사각형으로 만들면 되죠. CP는, 자, 이렇게 54일 내내 하루에 꾸준히 3명씩 들어오더라. 결국엔 요게 이제 CP에 해당되는 거고, 자, 여기에 Q에 해당되는 거죠. Q. 자, 그러면 이제 먼저 그냥 위에서부터 보면, 자, 여기가 CP가 아닌 공정에서 보면 다행히도 좀 공정표가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자, 여기 여유 같은 거를 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P 작업은 먼저 EST로 가장 빠른 시간으로 시작할 건데, P 작업의 특징이 조금 이제 작업자가 다른 작업자에 비해서 좀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어쨌든, 자, 요거 4일이죠. 4명이죠. 9일 동안, 요거는 빨간색 그냥 할게요. 9일 동안, 하나, 둘, 셋, 4명. 3명이 들어오는 거고. 4명이 들어와서,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게. EST니까, 먼저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작업이 끝나자마자 S도 바로 시작을 해야겠죠. 자, 일단은 S가 시작이 될 건데, 자, S는 2명이죠. 자, 그러면은 요거 칼라 좀 바꿔볼게요. S 작업은 9일 끝나자마자 바로 시작할 건데, 자, 요거는 2명이죠. 이만큼. 2명. 여기 지금 계속 누적이 되는 거니까. 2명이 18일이니까, 요렇게 2개 박스가 되는 거죠. 요게 이제 S에 해당되고, 리스트를 시작하는 거. 자, 그 다음에 같이 할 게 R 작업도 2명씩 2개 18일 동안 하는 거니까 지금 파란색으로 바꿔서, 자, 요 같은 경우는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이렇게 그려야겠죠. 같이 이렇게 직사각형 그리면 좋은데 어쨌든 나눠져 있으니까 여기 하나 그리고 여기 하나 이제 그리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틀 연속해서, 자, 이틀 동안 요거 2개 합친 거죠. 자, 이렇게 합쳤을 때 R 작업은 18일 동안 2명씩 들어온다 라고 하는 거. T 작업도 바로 끝나자마자 바로 시작할 수 있으니까, 자, T 작업도 바꿔보면, T 작업 같은 경우는 18일째 시작을 할 수 있죠. 그러면은 일단 여기다 하나 그려주고, 한 블록을 그려주고, 또 밑에다 하나 그려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자, 지금 형태적으로 보면은 초반에 막 몰려있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당연히 EST로 시작을 했으니까 초반에 좀 몰렸겠죠. 자, 여기서 물어보고자 하는 거는 이를 최대 소요 인원 양이에요. 여기서 피크에 해당되는 것이 지금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요 기간이죠. 이 기간 동안에 피크로 들어오는 게 9명. 자, 9명이 들어온다. 답은 9명이고. 자, 이거를 이제 EST로 한번 해볼게요. EST로. 자, EST 작업을 해보면, EST는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끝까지 버티다가 이제 시작하는 건데, 어차피 CP는, 아이고, 잠깐만요. 어차피 CP는 똑같죠. 뭐 CP는 54까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니까. 자, 이거는 이제 Q 작업에 해당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EST니까 최대한, 자, 버텨보는 거죠. 버티면은, 얼마큼 버틸 수 있어요. 위에 있는 공정은, 지금 54 개념이니까, 이거는 위에 있는 공정 같은 경우 말고, 밑에 거 보죠. 밑에 거 조금 여유가 없네요. 그러니까 밑에 거부터 먼저 해보면, 뭐 위도 할 수 있고, 밑으로도 먼저 할 수 있어요. 자, 밑에 거를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밑에 거가 먼저 나올 확률이 많죠. 왜냐면 여유가 없잖아요. 지금. 여유가, 위에 공정보다 여유가 좀 덜 없으니까. 뭘 어쩌고 해도 상관없어요. 위에 걸 먼저 해도 상관없고, 밑에 걸 먼저 해도 상관없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약간 감각상 밑에 공정이 여유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좀 뒤로 넣는 게 그래프가 예뻐 보일 것 같아서 하는 거예요. 좀 쉽고. 자, 그래서 먼저 R 공정을 보면, R 공정은 파란색이죠. 파란색은 요 이제 R 공정은 어쨌든 요 여유 기간에 9일의 여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날 시작할 수 있죠. 파란색으로 바꿔야겠네. 그렇죠. 이날 시작이 가능하죠. 9일 차에. 자, 9일 차에 시작을 했는데 18일 동안 아니야, 9일 차 아니죠. 36이죠. 36이면 18일이죠. 18일 칠 수 있죠. 이거 또 잘못할 뻔했네. 자, 이만큼 지워서. 자, 18일을 LS니까 자, LST 가장 버티는 시간이죠. 최대한 18일까지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자, 18일 차에 작업을 시작하면 됩니다. 자, 18일 차에 작업 시작하는데 2명 들어오는 거죠. 18일 차에 18일만큼 일하는 거죠. 두 개 블록 이만큼은 일하는 거죠. 요게 이제 R이고. 그리고 T도 작업을 연속해서 LS 54에 맞추면은 여기니까 지금 녹색으로 바꿔서 자, 이렇게 시작해야겠죠. 이렇게 시작해서 자, 18일 동안 2명 들어오니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지금 아래 공정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 이제 위에 공정은 위에다가 적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위에 공정은 P죠. P 먼저 볼까요? P 공정은 며칠을 찾다 갈 수 있죠. 27일 차에. 자, 27일 차에 시작할 수 있죠. 54의 반이니까. 9 더하기 18 하면 36인가요? 36 딱 반, 아니. 36이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잠깐만요. 18일 차. 한 블럭 둘. 그쵸. 27일 차에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27일 차에. 그죠. 이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이때 시작을 P가 작업을 시작했는데, 하루에 9일만 한 칸만 가면 되죠. 근데 4명이 들어와요. 하나, 둘, 셋, 4명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돼요. 이게 P 작업이고. 그 다음에 요거 S 작업은 색깔을 바꿔서, S 작업은 오렌지 색깔로. 자, S 작업도 이제 어차피 끝날 시간에 맞춰야 되니까 여기서 시작하면 되죠. 36일 차에 시작해서 2명씩 18일 동안 들어온다면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여기 S. 맞죠? 자, 그래서 요거 LST를 시작했을 때의 최대 소요 인원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9명이네요. 여기 9명. 이때가 피크니까. 그래서 9명. 그래서 이것도 답은 9명. 자, 근데 문제는 이제, 자, 수용 인원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최대한 할 수 있냐, 최소화할 수 있냐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지금 LST를 시작한 거랑 ES를 시작한 거를, 여유가 있는 거, 이거는, 여유가 없이 시작하는 거랑 여유가 있이 시작하는 거랑, 이거 두 개를 비교해보고, 그거를 이제 자원 분배를 통해서 이제 평준화하면 되는 거죠. 자, 요거는 헷갈리니까 그린 거를 뒤에 표현을 한 거 봅시다. 자, 그래서 아까 했던 EST로 시작했을 때의 분포도, 산포도, 자, 그리고 EST를 했을 때 산포도, 맞죠? 자, 요거를 이제 평준화하는 거예요. 평준화하는 거는 지금 그 시작하는 점을 좀 조절해 보는 겁니다. 조절. 자, 조절을 해본다면, 만약에 조절을 해본다면, 굳이 일단은 뒤에 답을 보면 좀 편하긴 한데, 그냥 생각을 해보면, 자, 굳이 생각을 먼저 해보고 하는 게 좋겠죠? 생각을 먼저 해보면, 자, P라는 작업은 자, P라는 작업이 기본적으로 다른 공정보다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소요가 돼요. 어쨌든 P 작업이. 자, 그렇다면 P가 작업할 때는 다른 공정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왠지. 그죠? P라는 작업이, 지금 다 두 명인데, 어쨌든 CP는 해야 될 거고, P가 작업하고 있는 동안만큼은 다른 작업을 하지 말라. 그런 얘기는 일단은 P 작업이랑 다른 작업이 Q 외에 다른 작업이 겹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P 작업을 일단, 예를 들어서, 이거는 색깔을 그냥 할게요. 일단, 러프하게 하는 거야. P 작업을 일단 먼저 시작을 해보는 거예요. CP랑 같이 하고. 대신에 P 작업은 바로 시작할 수 있으니까. 자, 대신에 P 작업이 아닌 다른 작업은 좀 늦추는 겁니다. P 작업이 아닌 다른 작업은 늦추는 거죠. 자, P 작업이 아닌 작업은 늦출 수 있는 거는 P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R이랑 T 작업은 P 작업이 아닌 시점에서 이렇게 시작을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이틀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할 수도 있고, 또 뭐, 하루 쉬었다 할 수도 있지만, 일단 이어서 가볼게요. 이어서. 이거 없는 걸로 하는 게 더 낫겠네요. 잠깐, 이게 표가 있으니까 또 헷갈려서. 잠깐만요. 자, 이걸로 보고, 여기서 보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일단 CP는 이렇게 그려줘야 되고. 자, CP 그리고. 요즘 P 작업은 사람이 많이 몰리는 작업이니까 일단은 앞에다가 해놓고, P 작업을 해놓고, P 작업이 들어가는 첫째 날부터 9날차에는 P 작업만 할 수 있게끔, P랑 Q 작업만, CP만 할 수 있게끔 하고, 나머지는 그 다음에 하면 되겠죠. 근데 R이랑 T 작업이 있고, 그 다음에 시작할 수 있는 게 S 작업인데, 자, 그러면은, RT가 보면 36일이니까, 어쨌든 RT는 뭐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R, 뭐 중간에 떼어도 가기 전 바로 이어서 갈게요. 바로 이어서 가고, 이게 R 작업이고, 이게 T 작업이고. 자, 그러면은, 뭐, 여기까지 문제 없죠. 남은 거는 S 하는 거죠, S. 그죠, S 하는 거죠. S 작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죠? S 작업 같은 경우는 지금 9일차 시작할 수 있고, 여기 이날 시작해야 되고, 또 색깔 다른 걸로 해볼까요? 자, S 작업 같은 경우는 분홍색으로 합시다. 분홍색이 아니라 여기 지금 오렌지색으로 해볼게요. 자, S 작업 같은 경우는 뭐 이때 시작을 해야 되고, 그러면은 S 작업이 이틀 연속이니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냥 뭉쳐서 한 거죠. 근데 S자 같은 경우는 조금 뭐 성격상 달리 할 수도 있어요. 뭐 이게 맞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고. 중요한 거는 일을 최대 소요율을 구하고자 하는 거지. 이 그래프의 모양을 보고자 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만약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뭐예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어차피 이거는 되게 유동적인 거예요. 또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가장 어떻게 이날 마지막 날에 모여서 이렇게. 사실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자원에도 오히려 좀 분배되는 것 느낌이 나고, 이렇게 하면은 이날을 딱 껴버리는 거죠. 일단 이틀 이렇게 마지막 30일차에 들어와서 여기 여유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전체적인 분배는 이런 형태가 되니까 뭐 좀 좋을 수도 있고, 이거는 뭐 하기 나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거는 현장에 맞춰서 조절하면 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붙여서 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래서 이거는 끝난 다음에 바로 해야 되니까, 끝난 다음에 또 작업자들 간에 서로 이렇게 얼굴 보고 인수인계하고 하는 게 중요하니까, 떨어져 있는 것보다는 같이 연결해서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사실 작업 효율은 좋고, 빨리 하셨으면 빨리 하는 게 좋죠. 나중에 하는 것보다는 아무리 분배도 중요하지만 좀 빨리 하면 빨리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하고 보는 거죠. 마지막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물어보자는 건 이 그래프 형태라기보다는, 자, 일일 최대 소요 비용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일일 최대 소요 인원은 17명이죠. 7명. 자, 7명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7명. 그러면 답이 7명. 이건 9명. 그래서 뒤쪽에 아마 답이 있겠죠. 답을 확인해 보면,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 했던 표가 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서 물어보자 하는 거는, 자, 이것도 어쨌든 간에 7명이다. 7명. 최대. 일일 최대 소요 인원이 7명이냐, 9명이냐, 9명으로 들어오는 거를 7명으로 줄여라.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잠깐 쉬어서 할까요? 쉬었다 할까요? 잠깐 쉬었다 끊었다 그럼 할게요. 잠깐 끊었다 합시다.